코로나에 걸렸어. 그래갖고 의사한테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마스크를 딱 벗으면서 이제 내 얼굴에 기침을 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고민정이 새해 인사랍시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거기에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어.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를 두고 이 말이 잘못됐다 하고 비판을 하는 건 뭐 영상으로 만들면 좀 재미가 없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이 문장은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야.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개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거야. 힐링. 내가 다쳤다, 나는 상처 입었다, 나는 힘들다. 그러니까 힐링을 해야 된다. 나는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해봐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전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든 훨씬 어려웠어. 지금이 가장 잘 사는 시기야. 모든 사람이 훨씬 잘 사는 시기라고, 예전보다. 나는 그 시간을 살아오지 않았어. 그 힘들던 시기를 내가 직접 겪어오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발전된 시대에 태어나서 굉장히 부자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 시대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보다 사정이 좋다, 우리보다 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로 몇 개 안 된다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앉아서 힐링 타령이야. 내가 다쳤다, 나 좀 치료해줘라. 힐링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대체 힐링 받을 게 뭐가 있다고, 뭐 그리 많다고 앉아서 온 국민이 맨날 힐링 타령이나 하고 있냐. 힐링 뮤직, 힐링 여행, 힐링 음식. 우리는 언젠가부터 머릿속에 이런 개념이 생겨버렸어. 나는 약하다, 남이 강하다, 나는 피해자다, 가해자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온 국민이 남 탓만 하고 있어. 탓할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어. 대령통부터 하루 종일 남 탓만 하잖아. 노년, 장년, 청년, 직장인, 학생 가리지 않고 모두가 남 탓을 하는 거야. 심지어 남에게 분노하라고 막 가르쳐, 정치인들이. 남에게 분노해라, 저 사람한테 분노해라. 전 국민이 전부 피해자가 돼버린 거야. 전 정권의 피해자, 대기업의 피해자, 부자들의 피해자, 집주인의 피해자.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를 찾아 헤매. 나는 위로를 받아야겠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라의 정책, 나라의 행정, 나라의 법이 전부 그런 원칙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실익이 있던가 없던가 누군가를 그냥 달래주는 방식으로 나라의 법이, 나라의 정책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작게는 생각해봐. 추워서 떨고 있는 등산객에게 자켓을 벗어준 경찰, 특진. 리어카를 밀어준 경찰, 특진. 페이스북 관리하던 경찰 2번이나 특진을 했어. 2번이나 페이스북을 잘 관리했다고. 그런데 배에 칼 맞아가면서 강도 잡은 경찰이 특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니? 없어.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그저 미담만 찾아다니는 거야. 다 같이 그냥 미담만 찾아다녀.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만 찾아다닌다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게 말이 되니? 네가 경찰이라면 어떨 것 같아? 강도를 잡다가 칼을 맞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특진 발표가 났어. 회복 관리자가 특진한데 잠바를 벗어준 경찰이 특진한데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니? 기분보다도 앞으로 일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니? 언제 어디서든 잠바를 벗어줄 준비를 해야지. 그래, 그런 거나 찾아다니게 되는 거야. 잠바 벗어줄 기회, 리어카 밀어줄 기회, 무슨 춤춰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특진할 기회, 이런 거나 찾아다니게 되지 않겠어? 경찰의 본분이 뭐야? 범인 잡는 거야. 치안을 유지하는 거.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은 안 하고 미담이나 찾아다니게 되는 거야. 왜? 시대가 그걸 요구하니까. 크게는 정책이, 나라의 모든 정책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누가 힘드니까 나라에서 돈 주자. 얘네도 힘드네? 얘네한테도 돈 주자. 얘네도 힘들대. 얘네한테도 돈 주자. 심지어 과거에는 힘의 상징, 에너지의 상징, 패기의 상징이었던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계층이냐? 나라에서 용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계층이래. 청년한테 수당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한대.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 수당이 없으면.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 됐어. 나라의 미래가 나라에서 용돈을 받고 다니는 게 당연한, 나라에서 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취약계층, 약한 계층이 돼버렸어.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마트가 한 달에 2번 쉬는 게 당연한 나라가 됐어. 재래상인을 돕는데 이 마트 휴업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마트 휴업을 했을 때 쇼핑객이 재래시장으로 이동하느냐?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트 휴업을 없애기는커녕 이제 올해 여당에서는 휴업을 더 늘리겠대. 더 복합 쇼핑몰 이런 데까지 이 범위를 늘리겠다는 거야. 복합 쇼핑몰은 스타필드 이런 거 재래시장이랑 정말 관계가 없어. 복합 쇼핑몰을 1년 내내 문을 닫아도 거기 가는 사람이 재래시장을 갈 일이 없어.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 그렇지. 아, 스타필드의 쉑쉑버거가 문을 닫았네. 재래시장에 가서 소고기와 밀가루를 사서 빵을 굽고 패티를 만들어서 끼워서 버거로 만들어 먹어야겠다. 쉑쉑버거를. 이러는 사람이 있겠니? 없어. 그런데 상관없어. 왜?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걸 위로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합의된 중대재해법에도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나? 중대재해법, 민식이법, 뭐가 다르냐? 차이 모르겠네. 교통사고가 나는 게 반가운 운전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다들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 사고는 과속사고도 아니야. 운전자가 아무런 위반을 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어.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사고가 나면 감옥에 3년간 쳐넣겠다. 왜? 이유가 뭔데? 그냥 위로하자는 거야, 위로. 누군가에게 보복으로 천벌을 내리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뭔가 업주가 대단히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고의였거나 이러면 다른 법으로 다 처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상관이 없어. 일단 누구 하나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감옥에 가야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민식이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그 어떤 근거도 없어.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야. 사고를 피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업주는 감옥에 간다. 그러면 업주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에이씨 그냥 접자. 에이씨 그냥 사람을 뽑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실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게 더 낫거든. 고민정이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고 난 뒤에 TV 토론에 나와서 토론했는데 당연히 뻘소리를 많이 했지. 그런데 저짝 사이트 가면은 고민정이 토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고민정 의원님 왜 이렇게 이쁘심? 올해 43살이신데 30대 같으심? 이런 글이나 쓰고 있어. 이거 완전 문재인 얼굴 뽑는다 조국 잘생겨서 좋다랑 같은 맥락 아니야? 같은 맥락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날 정치인들 얼굴 가지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훈남이네 훈훈하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문정부 출범 처음 할 때 무슨 사람들 사진 막 올려놓고 정부의 사람들이 너무 훈훈하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정작 문재인 당선이 되고 나니까 네이버 검색 1위 뭐였는지 알지? 문재인 공약. 당선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 공약을 그때 가서 검색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한테 표를 던졌던 당신들은 대체 왜 표를 던졌는데? 비슷한 거야.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못 보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무슨 잘생긴 사람, 마음이 훈훈해지는 사람, 미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라의 리더로 뽑고 있는 거야. 왜? 같이 비를 맞아줄 것 같아서. 이따위 생각인 거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물론 지금 이제 대령통은 거의 사페 수준이라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게 이제 거의 증명됐지만 어쨌든 처음에 볼 때는 호호호 이러고 웃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좋다고 무슨 훈남이라고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표를 던졌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그러잖아. 애들이 왜 뽑으셨어요? 일단 잘생겨서 뽑았고요. 이딴 기준으로 뽑냐? 이딴 기준으로? 잘생긴 걸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런 걸 기준으로 나라의 리더를 결정한다. 내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무슨 내 안구를 정화해줄 사람을 나라의 리더로 뽑겠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해야지. 뭐? 정세균이 며칠 전에 보인 꼴도 이거 꼴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가관이야. 예전에 정세균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의 장사하는데 가가지고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네 이런 소리 하던 사람이라고.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버티셔야겠네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이야.
심지어 그 말을 들었던 그 가게 사람이 보통 이게 국무총리가 와서 방문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좀 하면 예 맞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 사람은 그 얘기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세균이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네 이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숍에 가서도 그랬잖아. 요즘 매출이 잘 나오냐 이러니까 커피숍 사장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 그러니까 아니 사장이 안 좋다는데 요즘은 커피숍 다 장사 잘 되던데 하니까 사장이 뭐 경쟁도 심하고 잘 안 된다.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서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세금도 많이 내시라고. 아니 지금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거 시차를 나와가지고는 무슨 직원 고용해라 뭐 세금 많이 내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냐. 아니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시찰 나와가지고 그딴 소리나 짓거리고 갔단 말이야? 그래 코로나 때 작년 2월이니까 코로나 한참 막 유행 시작할 때 이때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했더니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세요 이러고 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린 거지. 아니 왜 우냐, 왜 억지로 거기서 즙을 짜내고 있냐. 아니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줄 것이지 왜 지 눈물을 닦고 있어. 왜 이런 꼴이 나오느냐. 똑같은 이유야. 문제 해결은 안 됐어. 근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영업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공감한다. 실제로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보여준 거야. 그런데 이제 공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식 석상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 있는 거야. 눈물 닦으면서 어떻게 눈물을 닦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야? 공감이야? 아니야. 문제 해결이야. 누가 눈물을 닦아달라 그랬냐?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랬지. 눈물 흘릴 일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 코로나 대처를 엉망으로 했어. 전문가 말은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지네 정치쇼만 벌였어. 백신도 사오지를 못했어. 방역 수칙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전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공무꾼들끼리 앉아서 지네 멋대로 짜낸 말도 안 되는 것들 뿐이었다고. 평생 단 한 번도 가치라는 걸 생산해보지 못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아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집어 던진 덕분에 그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울고 있는 거라고.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게 자기 역할이 아니야. 같이 울어주는 건 더 지 역할이 아니야. 함께 비를 맞는 정치인, 함께 비를 맞아주는 리더는 필요 없어. 그런 건 저기 무슨 텔레토비 동산에나 필요한 거야. 아이 좋아하고 손잡고 걸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텔레토비 동산에나 그따위 정치인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한텐 그런 거 필요 없어. 다리가 부러졌어. 병에 걸렸어. 그러면 나처럼 다리가 부러진 사람, 나처럼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울면 다리가 낫냐? 병이 치료가 되냐? 다치면, 아프면,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누굴 찾아서 같이 울고 있으면, 무슨 같이 비를 맞고 있으면 치료가 되니? 문제가 해결이 되니?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갖고 의사한테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마스크를 떼 벗으면서 이제 내 얼굴에 기침을 하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의사의 역할이냐? 아니라니까? 아니잖아. 의사를 고를 때 기준이 뭐야? 인성이니? 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애롭고 인성이 훌륭하고 의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한테 받을래? 아니면 무슨 띡띡거리는 욕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욕쟁이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래? 당연히 후자지. 정치인도 마찬가지거든. 문제를 해결해줄 리더가 필요한 거야. 비를 함께 맞아줄 정치인, 눈물을 함께 흘려줄 정치인은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 대한민국엔 그런 정치인 필요 없어. 비가 오면 우산을 대량 생산해줄 수 있는 정치인, 그런 리더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